반갑습니다.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오늘 기점으로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었어요.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지금 12시입니다. 400명 저한테는요 굉장히 고마운 숫자입니다. 물론 종목 추천하는 방들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재무상태표 궁금한 거 그런 신분들이나 이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구독자 수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제 방에 와서 제 방이 아니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0명 굉장히 흡족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면 1000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10,000명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그런 기대감이 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안내 멘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제 전화번호 나가죠, 그죠? 제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혹시 재무상태표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직도 지금 유튜브 댓글 이런 걸 잘 확인을 할 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좀 남겨달라고, 문자가 우선순위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가 리딩을 하는 방이 아니고요, 종목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방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서로 함께 투자해 나가면서 대화하는 방, 그런 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 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그럼 물론 혼자 이렇게 주식하는 것보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혼자 주식을 했어요. 그런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지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방에 한 50여 분 정도 계시는데 물론 대화를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십니다.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게 이제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서로서로 좀 서로서로 좋은 방이에요. 저는 좋은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시면요 제가 카톡으로 비번하고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그리고 전자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동장치라고 하면요 감속 또는 정지를 시키거나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제동장치라고 하고요. 조향장치는 방향을 틀어내는 축 있잖아요. 축에 연결되는 그런 부품들을 부품들이 조향장치입니다. 그리고 현가장치, 프레임에 자축을 장착시키고 주행 중에 노면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현가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향후 미래의 주가를 끌고 가는 거는요 전자제어 장치가 되겠죠. ADAS 그리고 SBW 이걸 지금 미래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주요 주주를 보시면요. 한라홀딩스 외 3인이 142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0%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63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1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0.3%, 13만 2천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결 회사를 한번 보실게요. 주요 연결 회사 한 45개 정도가 있어요. 45개.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쭉 훑어보면서 특징적인 게 지분율이 되게 높아요. 연결회사들이. 이 연결회사가 왜 중요하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는요, 연결 재무상태표입니다. 왜 재무상태표 기본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만 읽어드리지 않고 왜 연결되어 있는 연결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느냐? 이 연결 재무상태표들이 이 연결 회사들이 지분율이 높으면 이 여기에 대한 수익과 부채 모든 것들이 지분법에 의해 가지고 지분만큼 다 연결이 이 회사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회사들이 각각 연결 회사들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회사가 좋더라도 연결해서 이 회사도 나빠질 수 있겠죠. 다음 회사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연결회사를 봅니다. 지금 이 연결회사들이 45개 정도 된다. 굉장히 많은 연결 세계 각지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모멘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ADAS 그리고 SBW 요게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이죠. 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에 발맞추어서 전자제어식 샤시 제품과 ADAS 제품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SBW 이 전자제어식 조향장치는 기술을 인정받아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체결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IDB 통합전자제동장치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주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제가 마우스로 지금 글을 써가지고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제가 타블렛을 하나 사볼까 하고 여기 강동에 그 테크노마트에 갔다 왔어요. 비싸더라고요. 한 개 40만원이나 해. 제가 구독자 수가 400명인데 이걸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 400명을 위해 최선의 지금 뭐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타블렛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수입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저도 어려워져 가지고 이거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마우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수입이 조금 좋아지고 하면요, 수익도 나고 하면요, 제가 타블렛을 사가지고 제가 펜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 계속 이어나갈게요. 제품으로는요, 핵심 부품인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내재화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였고 일부 기술에 대해 해외 선진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ADAS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하였다라고 자신있게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 지금 자동차는 지금 매출은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이다. 이 시장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S&P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지금 뭐 재료 소멸로 조금 지금 조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뭐 테슬라는 뭐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율주행과 굉장히 많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 정도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향후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회사가 실질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 공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깜깜이 식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것이다. 그냥 뭐 단지 그럴 것이다예요. 이 회사가 이런 거를 하니까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좀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모멘텀은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과 뭐 제품들로 지금 성장을 더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도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며칠 상간으로 지금 상승분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향후 이 회사가 지금 더 주가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펀더멘탈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계산한다라는 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한 거고요. 기본 지표를 먼저 보고 재무상태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율은요 지금 현재 1.69%입니다. 신용잔고가 바닥이죠. 지금 잔고율은 굉장히 낮다. 왜 이게 지금 저평가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용을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자사주 13만 2천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용 등급은요 AA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죠. 직원수 같은 경우에는요 4,000명입니다. 자본금은요 460억이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4,600만 주입니다. 현재 주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12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58,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조 7,280억입니다. 유통 발행수는요 3,200만 주고요. 지금 현재 68%가 시장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1회전율은요 4.62%가 18일 날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만 주가 거래가 되었네요. 이 회사 안정성 지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 비율이 73%입니다. 좀 낮은 편이죠, 그죠? 이 유동 비율이 73%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신용 등급이 AA-라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비유동 비율은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대비해서는 65%입니다. 자본 대비해서는 188%예요. 부채가 굉장히 많죠. 자본이 4,600억이니까 180, 거의 뭐 800억, 뭐 900억,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자 보상 비율이 25.26%밖에 지금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지표 평가에서는 안정성 지표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총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 매출액 순이익률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가감하게 화를 주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요 계산은요, 2020년, 9월 31일까지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죠? 3분기 기준입니다.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총자산 이익률은 6%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 기본 지표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 평가수도 제가 중하를 주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활동성 지표는 그래도 괜찮하다. 그래서 중상을 주겠습니다. 지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중을 주겠습니다. 기본 지표는요, 대충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볼 것은 이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뭐, 요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2017년도에 4조 4천억, 2018년도에 4조 4천억, 2019년도에 4조 5천억. 박스입니다. 그죠? 총자산은 지금 현재 변동률이 크게 없다. 부채는 3조 원, 2조 9천억, 3조 원.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3조 원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지표에서 보시듯이 부채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본총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총자산은요, 전년도 기말 기준으로 해서 3분기 기준으로 6%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총자산이 증가를 했다. 이익으로 증가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률 없고 재고자산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기본 지표에서 보시듯이 그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회전율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유형자산은 8% 늘었고요. 무형자산은 1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3%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죠?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포괄손익이잖아요. 그죠? 포괄손익으로 현재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괄손익. 지금 2017년도에는요 5조 6천억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또 5조 6천억입니다. 그죠? 5조 6,600억, 5조 6,800억. 2019년도에는 5조 9,800억을 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홈트레이딩 들어가시면 홈트레이딩에서는 15년도, 16년도 나와 있죠. 그죠? 이때부터 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때 주가를 많이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이 구간은 답보라고 보셔야 되겠죠. 큰 성장은 없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800억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2100억. 법인세 차감 손익 같은 경우에는 192억, 1400억, 1700억 이렇게 나왔네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요때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전 주가랑 어떻게 좀 변화했느냐 차트를 보고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트는 나중에 재무상태표 다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3분기까지 2020년도 거 3분기까지 매출액은 현재 얼마 정도 나왔냐면요. 3조 8,24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3분기까지는 4조 3,458억이 나왔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못했죠? 계산기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5,200억이 지금 부족하죠. 그죠? 5,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 기말까지 매출액이 대충 지금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뭐 대충 뭐 보시면요. 3분기까지 4조 3천억을 했는데 기말에 5,98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4분기 때, 전년도 4분기 때 1조 6천억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조 6천억.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어느 정도 할 것이냐? 1조 6천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전년도처럼 1조 6천억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5조 4천억 정도 되겠죠. 그죠? 5조 4천억 정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따지자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서 전년도 4분기에 1조 6천억을 했으니 여기다가 1조 6천억을 보태면 안 되겠죠. 전년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율로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비율이 한 13% 정도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3% 정도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5,200억이 아니라 한 4조 5,200억이 1조 6천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 1조 6천억에서 뺀다라고 하면 1조 한 2천억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1조 2천억. 요렇게 따지면 맥심이 되고요. 1조 2천억 정도를 더한다라고 하면 5조에서 한 5조 2천억을 하겠다. 이건 제 계산입니다. 5조 2천억. 그러면 5조 2천억을 올해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빠지죠? 한 7,200억 정도가 부족하죠. 전년도에 비해서. 7,200억 정도가 매출액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훨씬 못하다. 이
주식은요, 주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EPS 따라가고요, 퍼값 따라갑니다. 이 모든 지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12%를 감소를 했는데,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감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12% 따라갔었어야 되죠. 그죠? 원가 절감은 이루어내지 못했다.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또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또 파악이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절감을 못했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떨어진 만큼 판매비와 관리비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정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편이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92%나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전년도 기말에 비해 전년도 3분기에 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거 그럼 전년도에 배당은 얼마 쳤는지 한번 볼게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250억을 쳤어요. 전전기 같은 경우에는 230억에 배당을 쳤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 배당을 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만을 보고서는 배당을 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되지만 이익잉여금이 지금 현재 6,500억이 있기 때문에 배당 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배당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조금 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모멘텀으로만 타고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상승분이 나오는 게 이게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매출액이 지금 답보 상태이다가, 3년 동안 매출액이 답보 상태이다가, 올해는 꼬꾸라졌어요. 그죠? 올해 매출액이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이 내년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 만도는 지금 주가 상승분을 끌고 올 것인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금 흐름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도 전년도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년도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은 또 전년도보다 좋네요. 현금 흐름은 지금 2770억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됐습니다. 3분기 동안. 2019년도 3분기까지 1780억이 유입이 됐는데 55%가 증가를 했어요. 현금은 유입은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다. 2017년도에 2769억, 2018년도에 2868억, 2019년도에 현금 흐름도 지금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금 유입은 좀 더 많이 되었다. 여기에는 아마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할 거예요.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해서 매출 채권 규모도 한번 가지고 와서 봐야 되겠네요. 아우, 이거 마우스로 글 쓰기 힘들어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1%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이자 수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전년도보다 현금 흐름은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봐서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도보다 투자 활동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2% 줄어들었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줄어들었다. 재무 활동으로는, 유입이 지금 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이 현금 흐름표는요,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현금 흐름은요, 상을 주고 싶습니다. 포괄손익이
끼랑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기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이 되어야지 기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타 지표를 보시면요, 감가상각비는 9%가 줄어들었고요, 운전자금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유입이 잘 되니까 운전자금도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7천억이었어요. 매출 채권이 7천억. 상당히 많죠. 근데 올해 3분기가 5,800억입니다. 17%가 줄어들었어요. 매출 채권이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결과값을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큰 폭으로 지금 적자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이 EPS, 주당 순이익, 이게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CPS, 이 주당 현금 흐름, 요것도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요. 그리고 발행주식수로 나눠주는 건데, 이 CPS랑 지금 EPS 이런 것들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퍼 값이랑 PCR 값, 요 값은요, 마이너스,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만한 것들은요, 지금 주당 이익은 지금 한 주당 1,300원 정도에 올해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17, 18, 19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17, 18, 19년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적자 전환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 계산이에요.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저는 제 계산을 제가 뭐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계산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이거 잘못됐다라고 뭐 생각하시면요, 잘못된 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제 계산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PS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제가 전년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전년도가 지금 2017년도가 102원이고요. EPS가 2250원, 그리고 2354원입니다. 퍼 값이 605배. 어우, 이때 굉장히 높았네요. 605배? 퍼 값이? 이때 뭔 일이 있었지? 요때 13배, 14배. 괜찮았네요. 그죠? BPS 같은 경우에는 28,868원. 장부 가치가 3만원, 32,200원. 이때 당시에, 주당 순자산 비율은 2배, 뭐 1배, 1배. 이때는 뭐 장부 가치랑 주가랑 동일했습니다. 그죠?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12만 1,000원을 벌어왔고요. 2017년 8년도에는 12만원, 2019년도에는 12만 7천원. PSR 배율은요, 0.51배, 0.24배, 0.28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죠? C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현금 흐름은 주당 5,897원이 들어왔고요. 6,1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당 현금 흐름은 2019년도에 5,8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순이익 자체가 적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 뭐 적자 나왔습니다. 그죠? PCR 같은 경우에는 10배, 4배, 6배. 오히려 투자하기는 이때가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는 2019년도 이후에 꼬꾸라졌죠. 그죠? 요때는 투자를 했으면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당기 순이익 자체가 적자기 때문에 볼게 지금 BPS랑 PBR 그리고 SPS, PSR입니다. 주당 매출액 자체가 올해는 한 주당 81,456원을 벌었습니다. 기본 평균적으로 2017년부터 한 주당 이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은요, 한 주당 12만원이었습니다. 평균이에요, 이게. 그런데 올해
81,456원입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려 한 주당 4만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 주당 매출액이 4만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PSR 같은 경우에는 0.71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PSR 값은 수치는 적지만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경상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이 2019년도에 안 좋으면서 지금 이게 회사가 지금 이 주가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자율주행 이 기대감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결과값으로 놓고 보자면요. 지금 물론 지금 한 주당 이 장부 가치로 따지면 지금 현재 주가가 1.62배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1.62배 밖에 안 된다. 거의 장부 가치죠. 장부 가치가 지금 현재의 주가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게 지금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지표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 시장 지표를 봐서는 지금 저는 이것 가지고만 보더라도 과거 지표만 보더라도 이게 저는 박스권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모멘텀은 좋아. 자율주행. 내년에 자동차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함부로 추천할 수도 없고요.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멘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추세 분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저는 결과값만 놓고는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추천을 하고 싶진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향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진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요. 펀더멘탈은 일단은 진입하지 마라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추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제가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2017년도 한 5월 달에 매출액이 이때 평균이 5,600억이었어요. 그죠? 5,600억일 때 주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이때 PBR 값이요. 1.4배, 5배 정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한 68,000원. 이때가 2017년도 말이 되겠네요. 그죠? 2017년 12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68,000원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찍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2019년도에도 지금 매출액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전년도보다 이때보다 매출액은 더 좋았습니다. 단순히 조금 2019년 10월 달부터 해서 한 2개월 상승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27,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2018년도 11월 달에 2018년 19년 매출액 다 좋았는데 거의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2017년도가 매출액이 그때부터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끌고 온 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이게 2017년 이후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상승폭을 전부 다 뱉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한번 볼까요? 2016년도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키워온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다 토해냈네요. 그죠? 그런데 2019년도까지 좋았는데 이미 이쪽에서 선반영을 해서 꺼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었다. 1년 동안.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향후 지금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상승분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66,000원, 최고점이 6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최고점이 66,000원이에요. 66,000원인데 이 66,0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지금 매출액은 5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올 지금 제 예상은 5천억이에요. 5천억 매출액이 5천억에서 5,200억. 전년도보다 한 800억 정도는 적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분들 만들어낸 이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들이 거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러면 자율주행들이 모멘텀을 타고 그냥 끌고 올라가면 끌고 올라가는 대로 이 형님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는 저는 펀더멘털로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추세? 1추세는 상승 추세 확실히 탔죠. 그죠? 상승 추세 확실히 탔습니다. 그럼 지금 진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 좀 토해내야 돼요. 연말 지금 29일날 배당락 1이 지나고 나면 조정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45,000원 주지 않는 이상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건 제 기준이에요. 45,000원 정도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요 정도. 그때는 일단은 지표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말이 다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면, 예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놈들이 가죠. 이 추세는 확실히 탔으니까요. 펀더멘털보다 추세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추세가 확실히 낫죠. 예. 추세로 봐서는 상승 추세 확실하다. 모양도 정말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20일 밟을 때마다 지금 딱딱 상승을 지금 밟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향후 진입할 자리는 55,000원, 펀드멘털로 따지자면 45,000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업종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업종. 제가 업종까지는 제가 잘 안 가지고 오는데 이게 지금 3분기까지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타 업종하고 비교를 지금 업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라고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퍽값입니다. 퍽값 같은 경우에는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자동차 퍽값이 지금 19배입니다. 19배. 코스피 퍽값이 19배예요. 자동차하고 코스피는 지금 지수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ROA, 총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만도는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총자본 이익률이,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다란 뜻이죠. 1.66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39배. 코스피 전체보다 자동차가 지금 조금 더, 이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전체가 3.83입니다. 자동차가 순이익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이익률에 비해서는 높지만, ROA는요, 똑같습니다. 총자본이나 총자산 이익률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자본이익률은 타 업종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이익률 면에서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만도는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저는 이거 주가 수익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배. 요거는 이제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업종 비교에서도 뭐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는 만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재무상태표도 기대를 했고요. 이런 재무상태표가 나올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뜯어보니까 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올해 너무 안 좋다. 제가 뭐 잘못 가져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린 거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에 맡겨야 되겠네요. 일단 모멘텀은 살아있는 모멘텀에 지금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고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가 미래 투자 수익률을 제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순수 본인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안내문 지금 나와 있는 거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주식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가계 재무상태 뭐 이런 것도 제가 잘 만들어 드리니까요. 물론 주식을 하시면서 저는 이 자산이 주식에 몰빵되어 있는 걸 저는 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험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으로도 뭐 비중이 가 있는 것도 저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런싱을 잘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밸런싱 맞추는 일을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가계 재무 상태표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향후 미래에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65세가 되면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문해서 주식 그리고 펀드 그리고 뭐 실물자산 그리고 뭐 보험 보장 분석 뭐 이런 것도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화번호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자로 날려주시면요 제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방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가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구석에서 뭐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뭐 사람들 대인관계를 뭐 1대1로만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뭐 필요에 의하면 제가 방문을 드려 가지고 상담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연말연시 남은 연말연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운이 제 구독자분들 가정에 깃들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네요. 그죠?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